그러니까 월 50만 원으로 10년 만에 네. 10억을 만들 수 있다. 네. 이게 10배가 넘는데 10년 만에. 그렇죠? 예, 굉장히 6,500에 10년 만에 10억이면 현금화 조절한 방법으로 10억을 만드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책은 바로 라오의 미국 주식 무한매수법 편입니다. 자, 저자님 말씀해 주신 무한매수법이 이제 중기 스윙 또는 뭐 중기 단타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책에 또 장투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잖아요. 네. 밸류 리밸런싱이라고 하던데 네, 발음이 좀 어렵죠. 네, 어떤 건가요? 네, 일단은 밸류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네. 원래 이제 미국의 문헌에 있는 기본 개념 중에 하나가 네. 밸류 에버리징이라는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무한매수법을 만든 컨셉은 코스트 네. 에버리징을 기반으로 만든 거고요. 네. 제가 장투로 지금 하고 있는 기법은 이제 밸류 에버리징이라는 방법을 기법으로 해서 조금 네. 더 발전시켜서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밸류 에버리징이라고 해서 이제 밸류 값을 미리 이제 설정을 해놓고 이제 원래 장투나 이제 정리식 매수 같은 경우는 그냥 이 가격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고점이든 저점이든 상관없이요. 근데 밸류 에버리징의 좀 뛰어난 컨셉 중에 하나가 밸류 값을 정해놓고 그거보다 아래로 내려오면은 매수를 하고 위로 올라가면 다시 매도를 하는 식으로 장투를 이어가는 컨셉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컨셉을 보고 이걸로 장투를 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사실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네. 실제로 백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네. 이제 밸류 에버리징이라는 방법으로 수익을 진짜로 현실적으로 내기가 꽤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왜냐면 이제 만약에 밸류 값을 이렇게 정했는데 주가 계속 밑으로 이제 하락하기만 했을 경우에는 그럼 계속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매수하는 금액이 당연히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현실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계속 고민을 하면서 지금 밸류 이제 리밸런싱이라는 방법으로 좀 구체화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근데 책에 소개된 내용은 사실 좀 짧은 섹터로 네. 왜냐면 그 내용도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일단은 간단하게 그냥 맛보기로만 사실 보여드렸고요. 네. 그 방법을 제대로 만약에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은 사실 카페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 에버리지라는 방법으로 이제 컨셉으로 좀 더 현실화시켜서 네. 밸류 리밸런스라는 방법을 제가 또 개발을 하게 됐고요. 네. 그 방법으로 지금 TQQQ를 장투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TQQQ는 세배를 버리잖아요. 네, 이걸 맞습니다. 장투한다는 거죠. 네. 이건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전문가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네. 이제 TQQQ의 심지어 장투인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무한매수법도 마찬가지고 밸류 리밸런싱이라는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네. 사실 TQQQ라는 세배 레버리지가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는 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현금 비중이라든지 이런 비중을 밸런스를 맞추는 만약에 방법으로 한다면 TQQQ도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TQQQ에 올인을 하자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밸류 리밸런싱이라는 방법으로 제가 어느 정도의 밴드라는 이제 상단 하단을 잡고 네. 거기서 이제 하락하면은 이제 매수해서 올리고 다시 상승하면 매도해서 올리는 컨셉은 또 이제 밸류 에버리지랑 똑같은데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풀이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금통 같은 이제 네. 개념인데요. 그래서 저금통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자기가 예를 들면 이제 나는 한 달에 예를 들면 50만 원씩을 투자를 하겠어라고 만약에 컨셉을 잡게 됐을 때 그것을 저금통에다 넣는 거죠. 저금통에다 넣어 놓고 그 밴드 이제 상하단보다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그 저금통에 있는 금액만 써서 다시 올리는 겁니다. 밸류 값으로요. 만약에 너무 상승장이 이제 높게 와서 밸류 값보다 이제 올라와서 그걸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 매도금을 다시 저금통에다 넣는 거죠. 그래서 저금통이라는 개념을 제가 외국에서는 없는 개념을 이제 새로 만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풀이라는 개념에다가 저금통을 쌓아놓고 이 밸류 값을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법으로 밸류 리밸런싱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뭐 책에 보니까 월 50만 원으로 10년 만에 네. 10억을 만들 수 있다. 네. 굉장히 자극적인 멘트가 있습니다. 예. 요게 일단 가능한 건지랑 요게 가능하다면 네. 원금은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 건지. 그래서 원금은 실제로 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 정도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월 50만 원인 거니까요. 네네. 그래서 가능한가요? 초기 원금을 이제 500만 원으로 잡고 그다음에 네. 이제 50만 원씩 적립하는 시기인데요. 네. 그래서 원금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6,500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TQQQ의 장투를 밸류 리밸런싱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현금과 조절을 하는 거죠. 현금과 조절한 방법으로 10억을 만드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0배가 넘는데 10년 만에. 그렇죠? 예, 굉장히 큰 금액이죠. 6,500에 10년 만에 10억이면 네네. 뭐 한 15? 5배 이상 이렇게 네. 정도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제가 실제로 실행을 제가 스스로 하고 있고요. 아, 지금 하고 계세요? 예, 예. 그리고 그것을 이제 또 카페분들과 또는 공식 자체가 또 어렵지 않기 때문에 또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또는 유튜브로 공유를 하고 있어서 네, 실제로는 어렵진 않습니다. 방법 자체는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요거의 지금 수익률이 아까 그 장타 계좌인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예, 그 저의 장투 계좌는 조금 더 오래 전부터 시작했고요. 요거의 수익률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예, 그래서 이제 원금이 3억 5천만 원 정도에 평가금이 6억 정도인 상황입니다, 지금은. 네. 제가 하고 있는 금액은 조금 큰 금액으로 사실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밸류 리밸런싱을요. 네. 지금 이제 월 50만 원으로 조금 더 직장인들에 맞게 이제 현실화시킨 금액으로 하고 있는 것도 지금 한 14주차 정도가 지나온 상황인데요. 네. 2주마다 한 번씩 이제 그 밸류 값을 올리면서 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7번의 사이클이 돌아간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률은 한 20% 정도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자님은 미국의 상승을 믿는 분이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쵸?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세배 QQQ 자체가 네, 맞습니다. 미국에 계속 세계 패권이 될 것이다. 그렇죠. 예. 패권 국가를 유지한다라는 그게 어느 정도. 있다는 전제하 이게 가능한 예, 건데 맞습니다. 그게 어긋나는 순간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조금 그렇죠. 박살날 예, 수 있다는 걸 맞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그 결국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네. 또 중요한 변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중국과의 변수에서 미국이 살짝 밀리는 모습이 보여요. 아, 그럼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하실 생각이세요? 그럼 사실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는 건 다 맞습니다. 철수하나 일단은? 근데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실 수밖에 네. 없겠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패권을 차지하기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최소한 저희 세대가 있는 생에서는 미국이 계속 패권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밸류 리밸런싱이 고안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되시는 거죠? 일단은 장투와 단투를 동시에 하고 싶었기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TQQQ라는 이제 고위험 상품이죠. 네. 고위험 상품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QQQ라든지 스파이 같은 아주 안정적인 ETF로 기본 ETF로 물론 주식을 하실 수도 있지만요. 아직은 저도 젊은 나이고 또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나이가 들었을 때 경제적 자유를 어느 정도는 누리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욕심을 만약에 실현을 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은 좀 감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올인을 하는 건 굉장히 사실 이제 도박성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올인을 하지 않고 이제 현금과의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는 효율적으로 단순히 물론 리밸런싱 방법 중에서는 현금 대 TQQQ 리밸런싱 방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예를 들면 이제 TQQQ를 70%, 예를 들면 이제 현금을 30%로 잡고 그 리밸런싱의 틀이 어긋날 때마다 다시 30대 70으로 맞춰가는 방법도 사실 있어요. 네. 근데 그 방법보다 밸류 리밸런싱이 훨씬 더 우수한 방법이라는 것을 일단 백테스트 상으로나 여러 가지 또 논리적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카페에 보니까 뭐 2주마다 사이클을 잡고 공식대로 예약 매수를 2주씩 거는 방식이던데 네,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고 뭐 2주 동안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 아까 단타처럼. 아, 예, 맞습니다. 2주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2주치를 이제 예약 매수를 LOC 매수로 또 LOC 매도로 걸어 놓거든요. 아까 단타는 매일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매수를 하는.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에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 것이 또 네. 제가 주식을 하고자 하는 또 철학 중에 하나고요. 저처럼 많은 분들이 당연히 본업이 또 바쁘기 때문에 최소화시키는 거죠. 네. 최소화시키면서 그 시간 안에서 어떻게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럼 됐습니다. 장타 계좌는 결국엔 언제 팔아요? 그래서 장투 계좌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카페에서 이제 월 50만 원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는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기도 하고요. 10월 목표로 한다면 그때까지 안 판다는 뜻인 거 아니에요? 근데 밸류 리밸런싱이 실제로 팔기도 합니다. 살짝 다시 네. 이제 선에서 팔기도 하지만 물론 이제 끝까지 그래도 가는 컨셉인 건 맞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계좌는 이제 5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실은 끝이 아니거든요. 네. 10억이 됐다고 해서 나 이제 주식 그만할래 하고 던져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10억 이후에 할 수 있는 또 투자법도 계속 사실 네. 공유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밸류 리밸런싱도 사실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밸류 리밸런싱 자체도 적립을 하는 밸류 리밸런싱이 있고요. 네. 그냥 이제 그 계좌 자체에 추가 투입을 아예 하지 않는 이제 거치식이 있고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계좌가 충분히 커졌을 때 어느 정도씩을 인출을 하면서도 생활비로요. 네. 인출을 하면서도 그 계좌가 더 이제 조금씩은 상승하게 만드는 또 밸류 리밸런싱이 세 가지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서 제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지극히 안정을 추구하는 이제 김 작가의 스타일에서는 굉장히 좀 이색적인 스타일이긴 한데 저는 뭐 미수, 그다음에 레버리지 이런 거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네. 심지어 살면서 대출을 해본 적도 없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정말 위험을 극도로 회피하는 스타일이기 네. 때문에 대신 다만 한 번도 세상에 살면서 위험에 빠진 적도 없죠. 네, 그쵸, 그쵸.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네. 근데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재밌고 있기도 한데 네, 네. 근데 지금 단타법 또 장투법까지 다 알려주셨는데 그럼 굳이 사실 이런 방법을 또 이거 네네. 뭐 지금 뭐 네이버 카페 이런 데서 돈 받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 굳이 왜 알려주시는 거죠? 사실 이런 무조건적인 선의는 없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간단하게 사실 진짜 시작을 했던 거고요. 네. 저도 왜 이 지경까지 사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그냥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GME 사태죠. 이제 네. 게임스탑 사태라든지 네. 그런 식으로 그냥 급등주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모습을 보면서 네. 아, 저렇게 주식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조금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이제 분할 매수법을 그냥 네. 공유하고자라고 시작한 게 그냥 간단한 첫 시작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인기를 끌 줄도 사실 몰랐고요. 또 인기를 끌면서 또 출판사에서 또 연락이 와서 이 방법 자체가 많은 이제 주린이 분들이 좀 이제 무한적으로 계속 이제 손실을 보는 그런 사태에서 네. 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책을 내줬으면 하는 그런 제의를 받게 됐고요. 네. 그래서 처음엔 저도 당연히 제가 이제 금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책을 낸다라는 건 아예 상상도 사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책이 나와도 아마 웃음거리가 되거나 잘못하면요. 그래서 이제 또 제 자신도 금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책을 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사실 거절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편집자분을 만나고 그분께서 진심으로 이제 제가 책을 내기를 바라고 계시고 책을 내고자 하는 의도가 이제 뭐 책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제가 그냥 네이버 카페에서 그냥 무료로 공유를 해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들에게 주식의 그런 손해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 보자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 좀 마음이 동했던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이제 책을 내보셨으니 또 아시겠지만 인쇄는 정말 진짜 별거 안 됩니다. 가히 충격받을 정도인데. 그렇죠. 충격적으로도 인쇄는 제가 좀- 오늘 책 한 권 팔고 했거든요. 그러시군요. 내가 이 짓을 왜 했나. 정말로. 하지만 이제 뭐 약간 뭐 인간이 또 돈만으로 사는 건 아니니까 예, 내적인 이 채워줌이 있어요, 확실히. 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물론 책을 쓰자라고 정식으로 계획을 하고 나서도 네. 몇 번이 후회를 했었거든요. 네. 그냥 책을 쓰지 말걸. 네. 이제 고생을 계속 중간에 이제 이렇게 딱 책 나온 거 보면 되게 뿌듯하죠. 네, 뿌듯합니다. 이게 뭐 돈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네, 느낌이 네. 다른 것 같아. 네네. 그래서 세네 달 정도는 이제 책 쓰는데 또 이제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 책이 나오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정립 씨 이제 밸류 리밸런싱 목표는 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네. 이제 10억 만들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 50만 원 수준으로 계속 적립을 이제 풀에다 하면서 이제 매수 매도를 이어가면서 이제 10억이 되어가는 과정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기간은 중입니다. 10년. 네, 10년 안에 이제 하는 게 목표입니다. 10년 안에 진짜 그렇게 달성한 것이 이제 나중에 되면 네. 꼭 다시 한번 인터뷰를 만나보고 10년 동안 검증 받았다면 예. 사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기로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예, 이제 모든 투자법에 100%란 건 없잖아요. 근데 네, 제가 그렇죠. 이제 몰랐던 분야라서 예. 이런 걸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열고 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그쵸, 생각이었거든요. 그쵸. 근데 만약에 10년 동안 통했다면 제대로 다시 들어봐야죠. 그럼 이제 저자님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는 네. 결국 돈을 벌기 위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저자님 경제적 자유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사실 생각했었는데요. 네. 첫 번째 단계는 그냥 마트에서 장을 볼 때 가격표를 보지 않고 장을 보는 거죠. 되게 의미 있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미리 암산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네. 뭐 과일 사고 싶은 거 사고 이제 우유 네. 사고 싶은 거 사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합니다. 예. 다만 백화점 안 가는 난 전체. 그다음에 대형마트 가면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 가격대를 알고 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4,500원이냐, 4,200원이냐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네, 근데 중요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그게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네, 그럼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의 누적 자체가 가정의 평화에 또 조금 이제 맞아요. 해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음식점을 갔을 때 가격표를 보지 않고 음식을 고르는 거죠. 그렇죠. 또는 반대로 뭐 일부러 제일
가격이 높은 음식을 고를 수도 있는 거죠. 네. 제일 맛있는 것을 먹고 싶으니까요. 맞아, 맞아. 그래서 결국은 가성비를 생각하지 않는 생활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공감 갑니다. 네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경제적 자유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손해나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를 경제적 자유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을 줄이고 싶으면 일을 줄일 수도 있고, 네. 또 심지어는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회사를 퇴사를 하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이제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요. 네.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만약에 간다면 더 큰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제적 자유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경제적 자유까지도 신경 써주는 단계가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불우한, 조금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다든지. 기부 같은 거. 예, 기부 쪽을 말씀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사회 전반적인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단계까지도 만약에 간다면 정말 큰 이제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네. 뭐 굉장히 좋은 일인 거죠. 네네. 그래서 물론 누구나 남을 도울 수 있지만 네. 돈이 있다고 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나 그런 계획들이 지금 당장 큰 돈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미래가 어느 정도 좀 불안한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남을 돕는 것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할 수가 없기 네. 때문에 그런 이제 마음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생겼을 때 타인에 대한 그런 생각도 그쵸.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도우려면 이게 마음이든 경제적이든 그 안에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여유가 맞습니다. 있어야지. 사실 여유가 없으면 나만 보기도 너무 바쁘잖아요. 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네. 왜냐면 나도 지금 살기 바쁜데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근데 저자님은 이제 예전에 페이닥터도 해보셨죠? 네, 해봤습니다. 페이닥터 때는 당연히 근로소득. 네네. 또 특히 사실 닥터는 돈을 많이 버는 직종 중에 하나인 건 사실이니까. 아, 네. 어느 정도는요? 그리고 지금 이제 원장님으로서 사업소득을 또 벌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지금 투자소득도 하고 계신데,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 세 개 다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근로소득만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네. 거기서 조금 더 나간 분이 사업소득을. 사업소득을 하는 분도 있지만, 사업소득보다는 이제 대부분 투자소득을 좀 하고, 네네. 거기서 창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신 분이 이제 사업소득까지 나가시는 것 같은데, 네. 요 세 가지, 사실 이게 돈을 버는 방법 전부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다 경험해 보시니까. 일단 제가 세 가지를 전부 다 경험을 해본 느낌으로는요. 네. 사업소득을, 일단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은 이제 많은 분들이 당연히 경험을 하게 그쵸. 되는 이제 네. 분야고요. 사업소득을 만약에 노리시는 분들은 그만큼의 책임감이라든지 스트레스를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또 사업소득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의 자본금을 어느 정도 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뭐 빚을 져서라든 또는 모은 이제 적금이 있었던 간에요. 음. 그래서 그것을 한순간에 다 날릴 수도 있다라는 위험 부담을 가지고 사업 소득을 노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에 비해서 그만큼의 위험성만큼 또 어떻게 보면은 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좀 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근로소득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사업소득 쪽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요. 물론 그것이 분야가 본인이 적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들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또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분야가 너무 레드오션화가 되어 있으면 또 사업을 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지만요. 네.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경험도 근로소득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근로소득도 사업소득도 결국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저는 이제 늙어가고 있거든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제 에너지는 점점 더 이제 젊었을 때보다 내려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네.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제 무리를 하거나 이렇게 될수록 제 몸이 이제 노쇠화가 되거나 또는 네. 이제 에너지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투자죠, 결국은요. 근로소득도 사업소득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한계 이전에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금융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은 아무리 이제 페이닥터라고 할지라도 한 달에 1,0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걸로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할 수는 없거든요. 사업소득도 물론 이제 정말 그 사업소득으로 대기업을 이루신 회장님도 계시고 저같이 이제 자그마한 병원을 이제 운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사업소득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대기업 수준의 그런 기업이 커지지 않는 한은 네. 그걸로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는 또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정말로 만약에 제가 목표라는 50억이 됐다고 할지라도 물론 50억은 굉장히 큰 돈이죠. 굉장히 큰 돈이고 그걸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데 전혀 부족함은 없지만 미래에 그 돈이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50억이 10년 뒤, 20년 뒤에는 그 50억이 아니기 때문에
그 50억을 계속적으로 불려나가면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제 금융소득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금융소득이 할 수 있는 것이 크게는 두 가지죠. 네. 이제 주식 투자랑 부동산 투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느 쪽이 더 본인이 이제 공부가 적성에 맞거나 또는 관심 분야가 됐든 간에 둘 다 하시든 또는 둘 중에 하나라도 하시든 반드시 금융소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저 전에 말씀드리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내가 늙어가지만 네네. 투자소득에 돈은 안 늘잖아요. 아, 그렇죠. 아,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소득 우리가 꼭 해야 된다. 네네. 근데 저자님 같은 경우 이 사업소득도 사실 리스크를 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투자도 좀 리스크를 깨지고 사실 하시고 있는 건 팩트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좀 위험한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다고 보세요? 그리고 왜 레버리지가 아니면 좀 평범한 인생을 좀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이 네. 꼭 돈으로 예를 들면 이제 빚을 져서 레버리지를 진다 또는 이제 네. 세배 레버리지 상품을 산다라는 것만 레버리지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예를 들면 공부를 더 어떤 기간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서 어떤 성취를 이뤄낸다라든지 네. 결국 이제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은 인생에서 무리를 하는 기간들이 네. 있거든요. 그 무리를 하는 기간들도 다 자신을 레버리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간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나중에 이루는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근로소득도 마찬가지고 또 사업소득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레버리지를 인생을 레버리지할 수 있는 기간을 가져야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리고 투자도 어느 정도의 위험성은 각오를 하고 투자를 해야 네. 사실 누구나 다 평범하게 살기보다는 조금 더 경제적인 그쵸? 자유를 얻고 싶은 게 당연한 욕망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냥 저축만 하고 크게 빚을 지지 않고 물론 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방식이 나중에 먼 미래에 이제 돈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돈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게 되면 내가 생각해왔던 것들이 실제로는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올 수도 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안정적으로 분명히 저금만 하고 주식도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위험한 건 하나도 하지 않고 살았는데 막상 노년이 됐을 때 돈이 없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뭔가 일을 할 수 있고 아직은 이제 신체와 정신이 건강할 때에 내 몸도 레버리지를 하고 주식 투자도 어느 정도는 레버리지를 하면서 같이 가야지 나중에 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자님 어떻게 보면 본인만이 지금 투자법을 좀 만드시긴 한 거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뭐 100% 맞다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네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개인이 그런 방법보다는 네. 전문가들의 말을 듣는 게 더 네. 좋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이 전문가의 말을 좀 듣지 않고 본인만의 이런 방법을 좀 만들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사실 이제 전문가들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또는 이제 그분들이 만들어낸 펀드라든지 네. 금융상품들에 관심을 가진 적도 당연히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었죠. 네네. 그래서 그것이 최소한 내가 마음대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문가들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마음도 편하고 실제 수익률도 괜찮다라고 믿음이 있었죠. 예, 믿었던 순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믿음이 깨진 순간이 이제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일 때인데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 이제 펀드를 이제 가입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펀드가 실제로 광고를 하는 그 컨셉이 웬만한 위기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광고를 사실 보게 됐고요. 네. 거기에 어떻게 보면 홀딱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믿고 투자한 거죠. 네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주식 계좌도 당시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겪으면서 나름 그래도 우량주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나 이제 그런 기아차들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이제 1년 동안 경험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이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신 이제 금융 전문가들이 하는 펀드에 들어야 되겠다라고 사실 결심하고 이제 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금액을 펀드에다 넣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펀드마저도 제가 하고 있는 것과 사실 별반 다르지 않게 수익률이 계속 하락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근데 반대로 그 수익률과 상관없이 그 펀드를 기획하신 분은 그 수수료를 받아서 사실 돈을 벌죠. 돈을 벌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거기서 조금 마음이 상했던 부분이 회의감이 있었습니다. 좀 들 수 있죠. 네네. 그래서 내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계기가 됐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 방법으로만 오로지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금융상품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저자님의 투자 방법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쨌든 본인만의 이제 방법으로 투자하신다라는 측면에서는 네네. 굉장히 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뭐 김작가 TV 시청자분들에게 뭐 주식 투자, 재테크 관련해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지금
시대에서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몸은 점점 노쇠화가 되어가고 있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어느 정도 기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100세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100세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충분히 100세까지 사는데 무리가 없는 세대가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걱정하면서 살기에는 너무 50세 이후의 인생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이제 같이 인플레이션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요. 필수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그것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방법이 제가 만들어낸 무한매수법이나 또는 밸류 리밸런싱이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또는 색깔과 또는 본인만의 사람마다 또 인내심이라든지 또 투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철학을 가지시고 기준을 잡고 주식 투자를 하시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준 없이 그냥 남들이 상승할 때 올라타고 하락할 때 같이 피닉스라고 이런 식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구조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은 사실 망하는 것은 사실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라우어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